최근 일본의 한 정부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고생 모델이 요즘 여고생들은 한국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옷도 화장품도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이 여고생은 온라인상에서 일본 우익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10대가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일본의 젊은 여성 프리랜서 작가가 본인의 시선에서 그 요인을 분석한 기사를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라는 매체의 기고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가 TV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잡지에 한국 특집이 편성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중년 여성들이 좋아했지만 지금의 소위 학생들 중에서 잘 나가는 반이나 학교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인기 있는 학생들이 그 메인 소비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느낌 난다라는 말은 멋지다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일부 일본 젊은이들의 경우 일본이 아닌 한국 연예 기획사를 목표로 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데뷔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자는 이 작가는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일본에 유입되는 한국의 제품들은 상당수가 SNS상에서 올리기 좋은 사진을 찍고 싶어질 만큼 예쁘고 트렌디합니다. 그 예가 바로 전구소다입니다. 전구 모양을 한 용기에 컬러풀한 음료가 담긴 이 상품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음료로 일본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발 치즈 핫도그 또한 SNS를 통해 유행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입 베어 먹을 때 쭉 늘어난 치즈를 사진에 담아 SNS상에 올리는 게 시노쿠모 코리아타운을 방문하는 젊은이들의 하나의 코스였습니다. 먹거리 외에도 움직이는 토끼기 모자 등 한국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아이템들은 대체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어울리는 귀엽고 예쁜 아이템들입니다. 이러한 점이 일본 젊은 여성에게도 어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SNS, 블로그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이러한 상법이나 문화가 정착한 만큼 어떤 상품이 SNS상에서 반응이 좋을지 노하우가 더 많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세련된 상품으로 일본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결코 상품의 외관만 예쁘게 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건 역시 젊은이이며 한국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 역시 많은 경우가 젊은이에 의한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대표격이 바로 일본의 유명 한국 패션몰 스타일난다이며 스타일난다는 일본의 유명 패션 사이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필자는 스타일난다의 성공에 대해 젊은이들을 동경하는 것을 젊은 센스를 만들어내 젊은이들에게 발설한다는 심플한 방법을 제대로 실천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한국 인기 브랜드가 이러한 젊은이들의 감성을 최대한 존중한 브랜딩, 상품 개발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로 한국에는 아직 많은 소규모 공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작은 규모, 저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어 자신의 감성에 따른 오리지널 제품의 소량 제작 또는 이를 통한 비즈니스 전개에 대한 장벽이 낮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해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는 패턴이 많고 최근에는 낡아서 가치가 내려간 건물을 활용해 이 30대 젊은이들이 가게를 여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자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젊은이들이 느끼는 한국의 장점을 어른들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비틀즈나 미니스커트 등 과거에 폭발적으로 보급된 젊은이들의 문화도
연장자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인기에 불이 붙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필자는 한 가지 예로 한글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일본에는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 정도는 한글로 쓸 수 있는 젊은이들이 꽤 존재합니다. 즉, 어른들과는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언어로서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젠더에 대한 시선이 변화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필자는 말합니다. K-팝에서는 귀여움이 아닌 강함을 보여주는 여성 아이돌이나 늠름함이 아닌 아름다움이나 약한 모습을 표현하는 남성 아이돌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감하거나 동경하는 팬도 많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이번 연장자의 감각으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어른들이 만드는 사회에 대한 반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일본과 유사한 혹은 일본보다도 더 강한 억압을 사회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한국 젊은이들의 창조력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감하거나 끌리는 젊은이들이 많은 게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필자는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말하는 한국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지금 우리들이 마주보는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